맞죠, 박사님? 아, 네, 맞아요. 네. 음. 끝이에요? 네. 네. 오늘 지금 주인공이 이렇게 딱 계시는데 일단 네. 우리 조 목사님이 네. 짧고 명료하게. 아, 예. 네.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음. 대통령을 모셨어요. 대통령. 네, 대통령.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근데 이분은 네. 마케팅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형!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적이에요, 안경이.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설명해 이제 우리 고태형 네 맞습니다. 박사님. 네네. 전공을 그러면 이제 학위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개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경영학 박사하고 행정학 박사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네. 박사를 그래서 경영과 행정을 그러니까 박사 하나 하면 이빨이 다 막 부러뜨고 막 이빨이 다 빠질 정도인데 두 개를 했으니까 이빨이 없어야 되는데 흥의 하박을. 틀리라고 하시네. 네. 고 박사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조 박사님. 네. 그 이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고태형. 고. 예. 삼행시가 아니라 다 높은 거야. 높을 고자에 네. 클 때자에 네. 형 동생의 형. 오. 야, 이름 세 자에 다 뭔가 그 최고를 그 지향한다.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강의도 5,000번, 500번까지 아니에요. 강의 5,000번이요? 네, 강의 5,000번. 그리고 또 최연소 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많이 벌었네요. 몇 살 때부터? 글쎄 뭐 돈을 만지기 시작한 거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데 용돈 아니고. 용돈 아니고 이제 실제로 제가 돈을 번 거는 고2 정도 되는 것 고2 같아요. 때. 고2 네, 때부터.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그 보험업계에서는 MDRT라고 해서 높은 거요? 예, 탁자 모임이라고 해요. 무슨 원탁 모임 정도의 그 100만 그러니까 1억 이상 정도의 억대 연봉 이상.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그냥 그건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학교 교수를 하고 있죠. 교수님이시고요. 또 그 마케팅 대통령에 있는 책이 베스트셀러로서 11권을 책 쓰시고 책이 저자님이시고 또 예. 놀랍죠? 직업이 무슨 용역 신문센터 계신가 봐요. 명탐정 박사님. 명탐정님이시네. 네, 네. 박사처럼 해주셨는데 네. 그 외 지금 말고도 정말 수많은 이력과 정말 우리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대단하신 우리 고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네. 가르친 직업이 뭐였어요? 고2 때였던 것 같아요. 고2 때 제가 좀 집이 좀 어려워지면서 막 닥치는 대로 일한다는 표현 아세요? 그러니까 고2 때? 네, 돈이 되면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왜냐면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고2가 되면은 얘들이 반항을 하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분은 그 반항은 사치야. 사치. 왜냐면 하루하루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호구지 책이.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을 했죠. 처음에 네. 예. 편의점에 일을 했더니 시급 시급 시절이에요. 시급 그래서 얼마? 정확히 기억합니다. 1,150원. 1,000원 그 처음 이제 1,150원. 1,150원. 네. 150원 뭐 200원 주려면 주고 100원 주려면 주지. 왜냐면 네. 그것도 생존이야. 그래서 제가 음. 1,150원은 이제 낮에 근무하는 거고요. 아하. 밤에 하면 좀 더 주더라고요. 그렇네. 그렇죠. 밤에 하니까 200원 더 줘요. 그래서 아, 1,350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저녁에 해야죠. 낮에도 하고 저녁에 해야죠. 아니 나는 나는 공부하잖아. 공부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또야였습니다. 아 잠깐만 그럼 이해가 안 가네. 네네. 아르바이트 하루 종일 하고 학교에선 자는데 네. 좀 박사를 두 개나. 뭐 그것도 뭐 어떻게 네. 그때 공부를 안 하고 네. 사회 나와서 공부를 한 거야. 공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네. 사회 나와 보니까 이게 뭔가 자기 개발 차원. 오늘 강의 주제 강의는 아니죠. 인터뷰 그렇죠. 주제가 이제 마케팅이잖아요. 어허. 나를 값을 올려야 되겠다. 브랜드를 올리겠다는 그렇죠. 거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박사라는 타이틀로 유명하신 분이 봉병 박사님이라고. 그렇죠. 딱 그분을 보고 그래 저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미친 듯이 이제 한번 자기 개발의 그 최고의 해봤습니다. 응. 해봤습니다. 그분은 진짜 책을 많이 내요. 네 맞아요. 일단 시작은 이제 네. 아르바이트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진짜 맞아요. 진짜 제대로 된 직업이 뭐였어요? 제대로 된 직업은 과외 선생님. 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돈벌이나 이런 생존을 넘어서서 음. 그 다음에 해서 이제 남들이 봐도 야 너 돈 많이 번다. 음. 요게 이제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18살. 18살. 네. 뭘 그렇게 18살 알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외고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똑똑해. 네,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지만 외고를 다녔어요. 짜증나. 제일 짜증나. 저 공부 못했는데 외고 다니고 공부 못해서 연대 갔으면 이런 거. 네. 아니 서울대도 있는데 외고지. 어. 네.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네. 돈을 좀 더 주는 곳이 달력공장. 근데 공장. 네, 달력공장 모르시죠? 지금이야 이렇게 인쇄기술이 발달해서 쫙쫙하지만 그때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할까요? 계속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모아놓고 또 돌고 그러니까 뱅글뱅글 소트를 오다가 그냥 수작업을 했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러다가 네. 야 이제 달력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몸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고2 때 무면허로 타이탄이라는 트럭을 끌고 서울에 납품을 하고 다녔어요. 제가 대단하다. 네. 진짜 대단하다. 용기네. 네네네. 와. 용기뿐만 아니라 응. 이상하게도 물론 지금 큰일 나죠. 네. 근데 그때는 절박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운전해서 납품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나한테 너 이랬다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낮에 달력하고 납품하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었죠. 과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그 편의점에서 계속 일하면서 주말에 달력 공장 하고 하다가 어떤 아주머니를 봤는데 아주머니가 학생 이러는 거예요. 네. 제 교복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왜요 아주머니 했더니 외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애들도 보내고 싶은데 그 마디에 제가 딱 낚아챈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제가 그러면 어머님의 아이를 우리 후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첫 과외를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18살에. 네, 18살에. 대학생은 18살이 네. 몇 살로 몇 학년 가르친 그때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런. 아, 가르칠 수 있지. 근데 못 풀어요. 지금 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수학 문제 제가 못 풉니다. 어렵긴 어려워. 요즘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근데 이제 그때는 천만 다행이었던 게 현직 학생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뇌가 좀 살아있는 거죠. 아, 그러네. 그럼요.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찾아가서 한 명을 가르치다가 얼마 받았어요? 50만 원 그때도. 한 달에. 네. 18살에 50만 원이요? 22년 전 얘기입니다. 그 정도. 아니 그때 아, 당시면 네네. 얼마에서 그때는 제가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숙을 할 때 한 15만 원, 18만 원 냈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을 하면 3달 내달라고요. 네. 90년대는 92년 대기업 뭐 조금 하는데도 60만 원 신입사원. 월급이? 얼굴 제가 대기업 다녔던 거네요? 60만 원. 아니 20몇 년 전에 50만 원을 과외로 18살 때 그때부터 인물이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또 있어. 그게 한 명이잖아. 3명을 했다니까. 제가 뭐라 하겠냐면 어머니 한 명이서 하면 성적이 기준이 없습니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대단한 게 뭐냐면 전화 딱 한 통이면 끝나요. 또 친바람이구나. 누구 엄마 나야. 우리 애 과외하는데 선생님이 끝내줘 와봐. 근데 진짜 끝내줬어요. 실력이 어땠어요 정말? 그 중에 이제 2명은 제자가 후배가 됐죠. 아 후배가 됐는데 정말 가르치는 동시에 성적이 쭉쭉 올라갔어요? 그래도 단계적으로 올려야죠. 네. 아, 그러니까요. 갑자기 올리면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착착 네. 보일 수 있도록 눈으로 가시적으로. 근데 사실은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었고요. 다행인 건 뭐냐면 아이들이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욕심 있는 아이들은 해내요. 아니 일단 그러면 그렇게 네. 이제 어릴 때부터 정말 남다른 학생이었어요. 그냥 이야기 18살 학창 시절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수단이 있어요.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네, 이 비즈니스를 할 줄 아는 그때부터. 그렇죠. 예. 생존을 홀개가 돼서 생존을 위해서. 들어가고 네. 진짜 직업. 저를 알렸던 본격적인 직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세일즈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포괄적인 마케팅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생은 세일즈고 마케팅이다 이 생각을 하는데 꽃이야 꽃. 근데 제가 네네. 한 가지 있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청년 실업이 몇만이다 하지만은 많죠. 세일즈는 사실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예, 세일즈는 들어가기 쉽지만은 거기서 살아남는 게 또 어렵고요. 우리 인식이 마치 좀 영업하면은 공부 되게 잘해가지고 하면 뭔가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회사여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이 사회는 나는 실제로 영업에 이런 거 왠지 사람들 인식이 맞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강남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아이들 이제 취창업 지도를 하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 너 회사 좋은 데 있는데 가볼래? 네 교수님 뭐 하는 건데요? 세일즈야. 싫은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사회는 세일즈와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영업이잖아.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자리. 나 세일즈 하잖아. 진짜? 그렇군요. 네, 아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역시 그래서 마케팅 그거는 대통령이 네. 말하는 게 정말 술수수. 그래서 젊은 맞아요. 친구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본인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 무대는 많이 있어요. 단 자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맞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 세일즈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예, 그래서 들어갔는데 영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세일즈를 정말 다양한 걸 해요. 그러니까 뭐 길거리 노점도 해보고 노점? 떡볶이도 팔고 떡볶이. 예, 호떡도 팔고 그다음에 지하철에도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셨어요? 이거요, 네, 이것도 해보네. 나 맨날 라디오 사가지고 집에서 두 번 들으면 그 다음부터 안 나와. 10,000원짜리. 네, 10,000원짜리. 네. 공장이 문을 닫았어, 그 아저씨는. 아, 저희 고객이셨군요. 고객이셨나요? 네. 낯 익었어. 나 그때 나 여기서 보니까 그러네. 10,000원짜리 라디오 팔던. 야, 예. 뭐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팔았었어요. 그걸 했어요? 그럼요. 근데 그거 좀 궁금한 네, 게 네. 그분은 공장이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네. 좀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일즈 스킬이고요. 실제로는 그냥 최고 유통입니다. 매출이 그 지하철 네. 제가 꽤 많이 수익을 낸다고 들었거든요. 아, 하루. 그렇죠.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역량마다 다른데 제가 이제 가장 높은 매출을 낸 것이 3,000원짜리를 한 500개 정도 팔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예요? 3,000원짜리 500개를 팔면 35. 150? 네. 네, 150만 원 정도 되죠? 네. 거기에 이제 순수입이 제가 한 개당 1,300원 정도면 거의 뭐 답 나오죠?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어찌 보면은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마치 뭐 나는 저건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 네. 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사실은 저도 대학을 또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들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20살, 21살, 22살 군대 제대하고 22살 이때는 제 신분이 뭐예요? 백수예요. 백수. 저 그럼 제가 대기업을 갈까요?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 일단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동네에서 과외도 시작하고 또 지하철도 타고 그 다음에 또 공사 현장 일도 하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남들과 똑같이 하면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하철도 제가 하루에 뭐 300개, 400개, 500개씩 물건을 파는 비결이 뭐냐? 바로 전략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두 명 앉혀놓고서 이렇게 돈 먼저 주는 사람? 오, 그거 제 전략인데. 아니 거 나도 네. 살까 말까 하는 옆에서 아줌마가 돈을 건네면 아, 네. 저도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마케팅, 세일즈 심리예요. 군중 심리. 그 뭐 알바생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제 동생도 많이 일조를 했죠. 제 동생한테 야 이거 실명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지연아 오빠랑 알바 좀 도와줘. 오빠 뭐 하는 건데? 귀여워. 야, 오빠가 물건 팔면 아저씨 하나 주세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아저씨가 나주세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너무 쉽다고 그렇지. 한 거야. 근데 실패했어요. 왜냐가 좀 물어봐 주세요. 오빠! 이러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오빠 이것도 있었는데 제 얼굴에서 머리만 길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이거 저거 다 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족을 네, 피해라는 거. 그렇죠. 닮은 꼴은 피하고 가족은 피해야. 가족을. 가끔 정말 제 동생이 오빠 여기 하나 줘 이러는 거예요. 오빠 잘했지? 이러면서 오빠 나 잘했지? 그래서 바꿨죠. 그래 한 명보단 두 명, 음, 두 명보단 세 명. 배치를 해놓는구나. 그래서 저는 업계 최초로 당시에 네. 기업형 장사를 한 거예요. 이야. 그때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고 또 밤이 되면 또 꽃장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지하철 타고 뭐 새벽에는 정말 뭐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신문 같은 것도 돌리고요. 아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수많은 그런 경험들을 일찍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어찌 보면 지금의 마케팅 대통령은 그 어릴 적부터 본인이 직접 느꼈던 거, 그러니까 머리로 책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직접 실생활에 느꼈던 게 지금의 마케팅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의 쌓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또 일부 제가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 일들을 해오다가 본격적으로 딱 나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보험 세일즈. 보험. 아 네. 기다렸어요. 사실 MDRT 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네. 보험이요. 얘기한 대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누구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네. 제가 보험회사를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었어요. 들어가고 이유는 싶었어요. 네. 남들은 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안 된다. 힘들다. 거기가 망한다. 그런데 저는 저를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이프. 네.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응원해주는 게 제 와이프. 근데 와이프가 찬성했어요? 네. 잘 팔 거라. 아니, 왜냐면 그렇지. 네. 그때 16살부터 그런 했던 부분들이 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그래도 직장 들어가는 것보단 세일즈하고 네.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또 쉽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장난 아닙니다. 제가 그 가끔 이제 저희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세일즈는 빈 가방을 들고 와서 거기에 누가 얼마를 채워가느냐는 니들 몫이다. 저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음. 저는 보험 영업 정말 쉬울 줄 아는 게 저희 선배한테 형 나 보험회사 들어갔어 그랬더니 저는 또 야 아니 그건 아니라 나 보험회사 들어갔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야 형이 일 봤다 했나? 일 봤다. 그냥 해주겠다 이거예요. 너무 이야. 그래서 제가 야 나 인생 잘 살아왔구나. 잘 살았어. 정말. 그런데 막상 이제 정말 찾아가려고 형님 저예요 그랬더니 회의 좀. 다 그래. 네, 또 전화했더니 음. 야 회의 중이라니까 또 그래.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게. 근데- 아니 필요해야지 듣는 네. 건데. 다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한 거예요. 음. 내가 저 인간은 계약하겠다. 그리고 제가 음. 그 선배 집 앞에서 매일같이 검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으악! 찌르기! 베기! 그랬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아침부터 어떤 미친놈이야! 이러는 거예요. 후배 진짜 싫었겠다. 후배 하나 잘못 떠갖고. 당연하죠. 음. 누가 이겼을까요? 음. 제가 이겼어요. 이겼겠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음. 저는 무슨 얘기냐면 욕은 먹잖아. 욕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욕 먹고 성공하면 프로인 거고 욕 먹고 포기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히 성공을 했고 그럼 욕 먹고 성공하고 그 선배한테 밥 한 번 사면 되잖아요. 아니요 밥 얻어 먹어야죠. 더? 그럼요. 그 세일즈라는 분이 사실 이제 보이는 상품과 보이지 않는 상품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보이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편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금융 상품들은 오,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맞아요. 급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치. 장기적인 상품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비법이 뭐였어요? 비법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너 배경이 좋구나. 너 무슨 뭐 인맥이 엄청 인맥이, 많지. 네네. 아니면 부모님이 뭐 무슨 뭐 대기업 뭐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한 번 해서 안 되잖아요. 두 번 해보면 되더라고요.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면 돼요. 아니 이렇게 네. 찾아가잖아요. 네. 띵동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럼 거절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거절당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필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음. 자 직장인 홍길동 씨가 있어요. 네. 이 홍길동 씨가 사무실을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무실 밖으로 몇 번 나올까요? 뭐 화장실 갈 때도 나올 거고 주로 이제 건물 밖으로 나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식사 때문에. 식사 때 그렇죠. 밥 먹으러 나오고 들어가고 퇴근하고. 그러네. 그럼 저는 11시 45분에 회사 앞에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딱 오면 저 사람이 딱 온다 보인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예 다음에 뵐게요. 지나가. 그 지나가? 그냥 지나가. 보이기만 그렇지. 일단 보이게. 음. 두 번째 그 사람이 밥 먹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반대편 길에서 또 다시 대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내일 2시 뵐게요.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2시에 그냥 찾아가요. 그렇지. 그러면 이러면 그 사람 정말 당연한 듯이 그런가 보다 이러고 저를 맞이해요. 그렇지. 목적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냥 말해가.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상담 시간. 어떻게 합니까? 저 뜨거운 녹차 한 잔 주세요. 뜨거운 녹차. 식을 때까지는 내가 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네. 그러니까 충분한 아, 가방만 오늘 마케팅 대통령 정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네. 해서 나 자꾸 금액으로 가는데 일단 그리고 네. 최고 어디까지? 뭐 일단은 그냥 20대라고 표현할까요? 네네. 20대 처음 네. 제가 28에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네스를 일단 세웠습니다. 네. 최연소 억대 연봉자. 네. 28, 29, 30, 31, 32 계속 5년 연속 그 타이틀이죠. 5년 연속으로. 근데 계속하지 않고 네. 또 바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관리 체계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계 기업의 사장이 되고 싶었었어요. 한국인 사장. 그래서 제가 있던 회사가 이제 네덜란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고 직접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당신 자리에 앉고 싶다. 그래서 계속 이제 커리어를 쌓으면서 매니저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지점장까지 이제 올라가서 지점장이 됐을 때는 정말 세상에 이런 거. 그 지점장까지 되기까지는 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네. 왜냐면 그 팀원들도 많고 그 중에서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 한 명을 세울 수 없잖아요. 좀 지금 시작해도 네. 되지 않아요? 어떤 거요? 보면? 안 돼. 안 돼? 글쎄요. 아니 근데 왜? 너무 이뻐서 안 돼요. 난 그래서 안 돼. 뭐든 안 돼. 이 외모는 방송국에서 지금처럼 계속 있을 수 아니 없지. 네. 지금 뭐 하면 안 나도 한번 도전해볼게. 제 친구 중에 이제 이런 유행어가 있죠. 안 되겠니? 네, 됩니다. 네. 아니 누구나 할수 나이 있어요. 나이 제한. 그런 거 없고요. 그 지점장을 생활하고 나서 바로 네네. 뭘 또 도전했나요? 제가 저는 원래 교편을 잡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어머니 다 교사셨기 때문에 아. 저도 교직 기술을 당연히 했고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대학원 공부를 하다가 2009년도, 2010년, 2009년인가요?
우연치 않게 외래 교수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강사 제안을 받는 그렇죠. 거죠. 교민.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이제 지점장을 마침 또 은퇴를 해야 되는 좀 되게 짧네요. 네, 너무 짧았죠. 수명이. 1년 반 정도밖에 못 했는데 뭐 그건 좀 아픔인데 그래도 반대로 그래서 그게 새로운 또 기회. 네, 그래서 제가 음.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또 2009년부터 대학교 교수라는 타이틀로 정말 제가 꿈에도 그렸던 강단에 서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음. 강의를 10,000번 이상 한번 해보자. 마음. 네, 만의 법칙. 그래서 이제 도전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정말 미친 듯이 강의랑 컨설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5,000번. 5,000번이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네. 난 5번 해봤는데. 정말요? 네. 공짜로. 그럼 저희 회사도 좀 아, 나 다들 제 느낌으로 나래. 내가 뭘. 우리 학교도 좀 와주세요. 네, 뭐 언제나 네. 갈 수 있으면 좋은 시즌 정말. 네. 근데 사실 지금 5,000번을 했지만은 강의도 그렇고요. 네. 뭐 우리가 하는 이제 방송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강의 정말 요청이 와야 되잖아요. 네네. 학교 강의 말고. 그렇죠. 기업 예. 강의 같은 경우 기업 그렇죠. 강의는 네네.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어필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의가 재미없으면 제가 받는 강설의 2배를 내놓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동감이에요. 제가 네네네. 생각합니다.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생각. 제가 딱 그래 나 경영 박사야 딱 허리 제끼고 야 여러분들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맞아요. 재미없어요.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할머니를 대상으로 강의한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러면서 강의 시작하는 거고 군인들한테 강의한다면 자 안녕하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줘요. 맞춤형 강의. 바로 네, 니즈를 그거예요. 파악하는 거지. 자 딱 강의장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처음에는요 긴장하시죠. 막 긴장돼가지고 네. 벌벌벌 떨다가 그래요. 네 다음 고태현 강사님 맞아요.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네. 얘가 또 애드립을 쳐주네요. 고태형 책이 떨어졌어요. 제 책이 떨어진 거예요. 네. 네. 어떠세요? 이 책인가 보네요? 아, 네네. 다 왔으니까 또 이 얘기를 그래요? 하는가 보다. 아니 말한 거 중에 네.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네. 상당히 네. 사진 아 언제적 사진이 이거 너무 이거 포샵이. 제가 포샵이.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쯤에 쓴 5년 전? 책입니다. 근데 5년 이걸 좋아하는 전인데 근데 33세, 네. 30억. 네, 요거 이제 제가 세일즈하고 마케팅을 통한 수익, 연봉 그러니까. 합산액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나름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40세 되면 그러니까. 이제 40억은 되겠네. 금액을 벗어나서 아, 네. 교수님이 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은 또 교수님 하시면서 네.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제 제가 원래 2009년, 10년, 11년, 12년 쭉 이제 교수 경력을 쌓다가 겸임 교수를 하고 제가 지금 이제 근무하는 강남대에 2014년 2월에 전임 교수가 됐어요. 아 드디어. 네. 아, 정말 제가 꿈에도 그리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또 운이 좋았다. 천만의 말씀. 제가 있는 강남대학교에 지원을 제가 3번 했고요. 정교수 되기 위해서 제가 30번의 대학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대학에서. 그래서 저는 강남대가 강남에 있는 줄 알고 네. 지원을 했죠. 나 강남 줄 알았어. 용인에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은 정말 네. 도전 한국인에서 우리 고 박사님에 대한 어떤 스토리보다도 진정한 도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왜냐? 정말 있었던 이야기를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이제 많은 노하우들이 숨어 있을 텐데 그 얘기를 다 듣지 않아도 저는 한 가지가 그냥 도전해라, 그냥 해봐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들이대. 들이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학이 뭡니까? K대. 군대 아닙니까? 물론 요즘 여성들도 지원해서 가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DID, 들이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들이대. 생각해보세요. 정말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어요. 아유. 그러면 이 여인에게 어떤 이유, 뺨을 맞더라도 들이댔을 때 이 어떤 접점, 컨택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요즘 근데- 남자들이 네. 뺨 맞을까봐 잘 이렇게 들이대질 않더라고. 사실 안 해. 제 볼이 왜 두꺼운지 아시죠? 제가 이 또- 볼거리를 알았어요. 음. 와이프한테 처음부터 맞아가지고. 아 진짜요? 들이대라. 이 소신 네. 아마 지금 이제 고 박사님이 네. 예, 있기까지는 이분의 열정도 있지만 진짜 말 그대로 들이대는 들이대야 예,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금 청년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들이대세요. 예, 그냥 맞아요. 들이대면 된다는 거잖아요. 아, 예. 대신에 들이댈 때 음. 실력이 없거나 갖춰진 게 없이 들이대면 아, 정신병자죠. 그럼 그 중요한. 준비해라. 예를 들면 내가 세일즈를 할 거면 내 아이템에 대한 완벽한 노하우와 자부심을 갖고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강단에 설 때면 그래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당연하지. 이 분야 최고 전문가야.
라고 생각하고 무대에 항상 씁니다. 그렇게 해서 들이댔을 때는 성공하지만 이게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죠. 네. 그리고 들이대면 상대방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쁜데 남자친구 당연히 있겠지 하면요. 남자친구 진실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안 되겠니? 됐어 진짜 거기는. 네. 그 박사의 계속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진짜. 뭐 석사 박사 뭐 그런 얘기 전혀 안 해도 그런가요? 이 실전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정말 진짜. 박사네. 실전 박사, 실전 네, 박사. 뭐 진짜 그냥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이론적인 박사님이 아니라 진정한 이 시대의 정말 진정한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고 박사님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번 더 나올까요? 이분을 계속 만나면 왠지 네. 돈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요. 그렇죠. 내 눈을 바라봐. 아니 정말로 네.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대하면 대할수록 참 유쾌해지고 행복해지는 분 같은데요. 네. 도전 한국인이잖아요. 정말 힘드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또 가정을 지키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어떤 이야기를, 어떤 메시지를 정말 전해주고 싶으세요? 메시지요? 글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전 한국인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첫 번째로 저는 도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인 여기다가 하나 붙이고 싶어요. 네. 도전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러니까 정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네. 그 도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도전이 뭘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긍정적인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와, 나 긍정적인 욕심을 내는 거. 다 정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욕심을 실천하는 거. 이게 도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네. 도전은 의미가 없는 그러면 죽어 있는 거죠. 맞아요. 맨날 누워서 막 상상만 해. 감 떨어져라. 이렇게 똑같은 정말로 행동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긍정적인 욕심, 긍정적인 욕심과 열정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진정한 박사, 고 박사님 사실 금메달을 줘야 맞는데 우리가 이제 도전 한국인 출연해주신 분들 마케팅 대통령 고태영 박사님에게 우리 도전 토크 방송 출연 기념으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도전 한국인. 최고인데요. 제대로 된 도전 한국인에 기는 듯한 네. 느낌입니다. 뭐 다 어느 순간부터 올림픽 그 시상식 그 걸 같은. 제가 좀 이렇게 어깨가 좀 펴지는데요, 네. 갑자기요. 됩니다. 충분해요. 멋진가요? 정말로요. 네. 적임자의 적임자. 도전 한국인의 적임자는 고태영 홍보대사에서 맞아요. 네, 홍보대사. 오늘 진정한 도전 한국인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정말로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고 또 얻어가는 것들이 많은, 얻는 것들이 많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도전이란 거 욕심을 내는 건데 그냥 욕심 아니죠? 긍정적인 욕심을 내라는 거. 요거 오늘 하루만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좀 종종 패널로 좀 초대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 네. 스케줄만 맞으면 제가 바빠근데. 안 나올 것 같아. 오늘 보고 못 볼 것 같아. 그래도 시청자와 약속인데요. 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달리겠습니다. 도전 한국인 외치면서 인사할까요? 네. 자, 여기는 이경화였고요. 또 조 박사님이고 고 고태영이요. 박사님이었습니다. 도전! 한국인!